그럼 세 분이 언급하신 한동훈이 이재명을 겨냥한 세금으로 초밥 소고기 먹으면 탄핵될까? 이 내용 잠깐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공직도 한 바퀴 쫙 돌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답하시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를 인용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딱 전형적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느낌인데 아니, 이게 참 뭐... 직관적이긴 하잖아요. 사람들이 소고기 초밥, 일본 샴푸. 근데 막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건 너무 저걸 누가 힘들잖아요. 좋아할까요? 저거를? 윤석열 극단적 지지층들만 좋아하죠.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한국 정치가 그냥 쌈이나 하는 아주 그냥 불구경하듯이 쌈구경하는 사람들은 일부 좋아하겠지만 네. 저게 정책 중이면 엄격히 지켜야 되고 법을 가장 앞장서서 존중해야 될 장관이. 검사의 잘못이 많아서 탄핵한다 그러면 네. 그 검사 잘못이 없다고 말하거나 잘못은 있지만 탄핵까지는 이르지 탄핵은 좀 과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네. 아니면 제가 지금 공방 중인 보통 그동안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법무장관도 저는 질문하면 지금 한참 여하간의 공방인 사건에 대해서는 네.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갑자기 제1야당 대표를 또 저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지금 불분명한데 저렇게 음해하고 공격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국회 대정부질에서 이소영 의원이 오히려 정식으로 물어봅니다. 저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저런 식으로 막 혼자 깐족대지 않도록 오히려 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밝혔는데 네. 그 사람은 또 거기서 그럽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 저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미 그것은 여러 번 입장을 밝히셨는데 의원님이 확인도 안 하셨군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또 심지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야당 의원이 굉장히 이성호 의원이 정중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서해안평 고속도로 비리 쭉 설명하면서 이 정도면 한동훈 법무장관님께 묻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야당을 면박을 주면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야기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짓거리면서 없는 죄까지 있는 죄로 만들고 그랬습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아브라카타브라님 특활비 왜 안 까냐, 그리고 야매 라이프 잉어 형님께서는 특활비 76억 그거 불태우다 걸려서 60% 이상 확인 불가, 증거 인멸은 중재 아니냐 하면서 특활비 관련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네요. 우리 의원님. 네. 참 아주 좀 굉장히 착잡한데 지금 이 야당과 한동훈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비극적인 이유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이라는 게 항복을 받거나 양복을 받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살상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분쟁의 비극성이에요. 상대를 괴멸할 때까지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쌍방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법무장관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품격은 지금 이 나라에서 벌써 없어진 지가 한 1년 반쯤 됩니다. 사실은. 이걸 열거하려면 오늘 방송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나는 이 한동훈이 등장한 이후에 어떤 이 정치의 기준이랄까 원칙이랄까 네. 이 어떤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난 심히 우려가 되는데.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보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훨씬 커 보이고 법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좋아 보이는데 왜 굳이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본인이 원래 희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권은 이익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이 계속 죽을 씁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저 하나의 반전 카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는 택도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흥행몰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런 핵인싸, 저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 등판시킴으로써 네. 이제 구원투수로서 더 이상 실점을 막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한동훈은 정권으로선 최대 카드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벌써 꺼냈다? 그렇죠. 꺼낸 거예요. 이제 급해진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더 센 카드는 혹시 여사님도 나오고 여성? 뭔가 좀 어떻게 예. 기대해도 됩니까? 하도 그 김건희 씨가 저 비선 실세로서 네. 이번에 그 차량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대통령실 사진이. 무슨 차량이요? 그 전용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동하는 사진인데 그런 사진 공개도 이례적이지만 그 전용기에서 내려서 그 V1 차를 타고 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가장 VIP가 차에 어디 타죠? 운전자의 대각선에 타죠. 네. 보니까 김건희 씨가 거기 탔대요. VIP가 타는 자리에. VIP 자리. V1이 타는 자리에. 여기가 미치겠다. 타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영부인이나 V2가 여기 왼쪽에 타고 앞에는 비서들이 타거나 경호인 타는데 네. 그리고 딱 사진에 정면에 김건희가 딱 찍혀요. 윤석열은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네. 오인혜 선생님 말씀대로 김건희 씨가 등판한다는 소문도 있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잔고 조작 1년 유죄 선고 나왔잖아요. 네, 장모.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그 잔고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거든요. 이런 게 다시 소문이 나면서 아, 그래요. 아마 나오는 게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내세워서 저는 뭐 김건희 씨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도 부연으로서 유세를 가시하니까 네. 심지어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얘기도 속설도 있다. 있었는데 그건 약간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요. 네. 이준석 이 신당 차려갖고 나가가지고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너 까불어 갈 수가 없다. 우리 한동훈 있다. 이러려고 한동훈은 엄청 띄우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호감이요. 여론조사에서 60% 70% 가까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 사람 가지고는 선거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 계속 국회에서도 깐죽대고 밖에서는 그래 다녀라. 네. 하나 도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세요 그냥. 아니 그런데 이러다 깐죽공화국이 되게 생겼는데 이 말투에도 난 애들이 볼까봐 두려워요. 아, 엄중함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진정성, 어떤 상호 존중 이런데 이 깐죽거리는 말투가 착착 감기는 거야. 문제는 옛날에 그 87년에 그 민주화가 된 이듬해 88년에 대한민국의 아주 불멸의 유행어가 하나 탄생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만들어낸 아니 거예요? 전 국민적으로 연속극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고두심이 잘났어 정말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잘났어 정말. 요즘 광고에도 나와요. 잘 나왔어 정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저기 고도심 씨의 잘났어 정말을 네. 그 당시 고도심 씨의 남편 역할로 나온 노지원 씨가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랬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주말 연속극인데 네. 그 순간 이 87년에 고양됐던 높은 시민성,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광장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그런 어떤 게 네. 1년 만에 냉소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이 보다 참다 못해가지고 한겨레 장문의 칼럼을 썼습니다. 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저런 유행은 불가능했다. 그때 우리는 다 희망에 넘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이런 찬란한 민주혁명을 했는데 네. 어느 사이에 1년 동안 잘났어 정말 하면서 남을 이렇게 깐족거리는 이런 그 나라가 돼버렸다는데 이거 조금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 박완서 작가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난 참 그때 많이 슬퍼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지금에 와서 보면 한동훈이 이제 뭐 야당이나 이런 데 하는 말투를 보면은 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똑똑한 채 하고 그러면서 니들이 저기 몰라로 공부 못한 애들이 그리고 맨날 뭐 저기 저 안진걸 소장 마냥 노상방뇨나 하면서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너무 혈기 넘칠 때 혈기 화장실이 많을 때.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뭐 이해하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많이 했어 사실. 아유, 네. 그런데 네.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정치의 어떤 본질에 대한 자기 파괴적인 기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어떤 정치의 근간에 있어가지고 한동훈의 그 어떤 치명성은 뭐냐 하면은 네. 지극한 냉소와 적대 의식이 착착 감기게 전달이 된다는 말을 거예요. 그냥 계속 받아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창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줄 아는 신출기모란 기술. 이걸 사람들이 배워나가고 학습한다 이거요. 좋은 게 아닌데요. 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저기 방금 전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굉장히 좀 비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한동훈과 야당의 싸움은 비극성보다는 굉장히 저기 뭐 희극적이에요. 오히려? 왜 저기 희극적이냐면은 서로가 상대의 존재를 파괴는 하고 싶어. 그런데 서로 간에 상대를 파괴할 능력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죽이지도 못하고 양만 올리는 이상한 게임이 돼가고 있어요. 양만 오히려. 올리는. 양 네, 죽인 네. 양 올리는 게임. 죽이는 척.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반정치주의의 화신이고 한동훈 장관도 반정치주의의 화신인데 두 사람이 약간 스타일은 다릅니다. 윤석열이 네. 굉장히 좀 폭력적인 양상으로 반정치주의를 밀어붙인다면은 네. 한동훈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네.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냉소적으로 반정치주의를 조정하고 있어요. 폭력적인 것과 시니컬이 만나면 그렇죠. 네, 한 사람은 굉장히 좀 아이고, 거칠고 한 사람은 네. 굉장히 차갑고. 우리 네. 국민들은 따뜻하고 보듬어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네, 리더를 저는- 원하거든요. 자, 이 싸움의 본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움이듯이 네. 586 운동권 대 판검사의 운명을 건 싸움이에요. 지금 세력화는 그런 식으로 조금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존재부정 투쟁입니다. 이건 실존적 투쟁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정치의 주류로 만든 거는 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거대 양당 정치에서 온 겁니다. 이게 저기 제왕적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것보다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하려는 대통령. 아니 법에 있는 권한만 행사하면 돼. 그래도 그런데 대단한데. 법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원하는 대통령과 그걸 추종하는 여당, 그다음에 야당이 있는데 이 두 저기 양당 정치에서는 네. 어떤 중간지대도 허락하지 않아요. 거대 양당 정치.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A 편 아니면 B 편이야. C나 D가 없다고. 이게 극한이라고.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낸 괴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힘겹게 저항은 하고 있으나 네. 이제 우리가 조금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할 때가 됐어요. 좋습니다. 이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가.